과학자들은 이미 꽤 오랫동안 숨을 죽인 혜성의 동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혜성은 너무나 거대해서 처음에는 대형 소행성으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혜성의 이름은 C2014UN271, 일명 베르나디넬리 번스타인 혜성으로 불립니다. 이 놀라운 천체에 대해 우린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이 혜성은 세계 멸망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지하 대피소를 파서 식량을 비축할 때가 된 걸까요? 이곳은 토픽입니다. 여러분, 삽은 잠시 치워주시고요. 앞으로 함께 영상 시청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소행성인가 혜성인가? 2014년 10월, 과학자들은 오르트 구름을 떠나 태양으로 향하는 기묘한 소행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천체의 지름은 100에서 150km로 추정되었는데요. 이 종류의 천체로서는 상당한 크기입니다. 이 소행성에는 C2014UN271이라는 부호가 부여되었고, 천문학자들은 상세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궤도의 계산을 마친 전문가들은 이 천체가 소행성이 아니라 혜성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천체가 아주 먼 곳에서 날아왔기 때문이죠. 이 천체의 원일점은 태양에서 4만에서 5만 4천 AU 단위로 추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준행성 세도나는 장주기 혜성을 제외하면 태양계에서 특히 먼 곳에 있는 천체 중 하나이지만 원일점은 태양으로부터 불과 1000 AU의 거리입니다. 하지만 장주기 혜성의 기준으로 봐도 이 천체는 아주 먼 곳에서 여행을 한 셈인데요. 태양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는 천체는 전문가가 아는 한 손에 꼽을 정도밖에 없답니다. 이런 길고 긴 궤도는 소행성이나 준행성에서는 드물어 혜성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이것이 혜성일까 소행성일까 그 논쟁이 끝난 것은 2021년 6월의 일입니다. 이 천체 주변에 팽이라 불리는 안개 모양의 막이 형성되어 있는 뚜렷한 징후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는 혜성임을 알려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혜성과 소행성의 차이는 궤도 이외에도 더 있는데요. 그것은 혜성이 소행성에 비해 밀도가 훨씬 낮다는 것입니다. 혜성의 핵은 우주의 돌멩이라기보다는 더럽고 무너지기 쉬운 눈덩이를 닮았습니다. 혜성이 태양계에 접근하면 핵 내의 동결한 가스가 데워져 증발해 핵의 주위에 극히 얇은 막을 만드는데요. 이게 바로 팽이입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C2014UN271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 뚱뚱한 혜성. 혜성은 태양에 가까이 갈 때마다 큰 대가를 치릅니다. 혜성은 내행성의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대신 물질을 소비하는데요. 잃어버린 물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헨리 혜성은 이제 다 써가는 비누와 같은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어 핵의 크기는 158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의 계산에 따르면 헨리 혜성은 과거 2000회에서 3000회의 통과로 질량의 90%를 잃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태양을 200년 미만으로 도는 단주기 혜성 중에는 작고 단명한 것이 많습니다. 반면 물질을 낭비하지 않고 이따금 지구 하늘을 수놓는 장주기 혜성은 단주기 혜성보다 훨씬 크답니다. 전문가들의 계산에 따르면 이 혜성이 태양을 일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300만 년인데 혜성은 장주기 혜성 중에서도 엄청난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 혜성은 지금도 태양을 향해 비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태양으로부터 약 20AU로 천왕성의 궤도상에 있으며 2031년에는 근일점에 도달합니다. 근일점에서 태양과의 거리는 대략 10AU가 됩니다. 이는 토성의 궤도와도 거의 일치합니다. 잠시 태양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다가 햇빛에 약간 데워진 뒤 거대 혜성은 방향을 바꿉니다. 혜성은 오르트 구름이라는 얼음에 갇힌 어두운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300만 년 후에 다시 태양에 다가갑니다. 베르나디넬리 번스타인 혜성을 육안으로 볼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 근일점에 왔을 때도 태양에서 너무 멀기 때문에 태양의 빛과 열에 의해 큰 활동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으며 지구에 위험을 미칠 일도 없습니다. 물론 통상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말이죠. 세계 멸망을 고하는 자.
이 해성의 통상 궤도가 다른 천체의 영향을 받아 태양계 중앙 지역으로 방향을 바꾸고 우리가 쾌적하게 사는 푸른 행성을 향해 똑바로 다가온다.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그 확률은 극히 낮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만약 거대 해성이 갑자기 지구 충돌 코스로 돌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우리는 하늘에 믿기지 않을 만큼 밝고 긴 꼬리를 가진 해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일찍이 지구에 접근한 적이 있는 장주기 해성 중에는 낮에도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태양의 열로 인해 지금까지 한 번도 녹지 않았던 거대 해성의 까만 얼음이 처음으로 녹습니다. 핵의 표면은 말 그대로 끓어올라 간헐천처럼 몇 킬로미터 먼저 튀어오릅니다. 우주 공간에 많은 양의 얼음과 먼지, 암석이 방출되어 해성의 꼬리를 만들어냅니다. 만약 지구가 꼬리 속을 통과한다면 우리는 웅장한 유성군을 보게 될 것입니다. 수천 개의 별똥별이 직선이 되어 하늘을 달립니다. 별똥별을 보고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인류가 살아남기를 빌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해성과 충돌할 경우 마법 같은 행운이라도 일어나지 않는 한 인류는 살아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38억 년 전 후기 대폭격기 이후에 이런 대형 천체가 지구에 충돌한 경우가 있는지 그건 전문가도 모릅니다. 공룡을 멸망시킨 소행성은 지름이 80km도 안 되는 크기였지만 동물계를 통째로 뒤집을 정도의 대변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질량을 지녔습니다. 충돌이 괴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만은 분명합니다. 심판의 날. 이 해성이 지구에 접근해서 우리를 산산조각 낼 수도 있습니다. 먼저 태양빛과 열의 영향으로 대변동이 일어나면 이 해성은 말 그대로 분열돼서 흩어질 텐데요. 엄청난 양의 가스와 액체가 핵 내부에서 끌어올라 밖으로 뿜어져 나올 겁니다. 지구 중력의 영향으로 해성은 더 불안정해집니다. 해성이 분열되면 우리에게 가장 고마운 결과가 될 것입니다. 파편 일부가 내던져져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기도 하고 지구의 위성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1994년 슈메이커 레비 해성의 파편이 목성에 충돌했을 때처럼 1주나 2주 뒤에 지구 여러 지역에 낙하하는 파편도 있을 것입니다. 파편의 대부분은 바다에 떨어져 지진이나 큰 해일을 일으킬 것입니다. 최초로 피해를 입는 곳은 연안 지역, 특히 네덜란드, 방글라데시, 오세아니아 등 해발이 낮은 나라들입니다. 만약 해성의 파편이 육지를 강타한다면 엄청난 양의 먼지가 대기 중으로 날아오르고 그 후 몇 년간은 여름이 없는 해가 계속될 것입니다. 파괴와 막대한 물적 손실이 있겠지만 인류는 분명 살아남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해성이 분열되지 않고 지구에 그대로 떨어질 경우 특히 바다가 아니라 육지를 직접 타격한다면 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해성 충돌 지점에서는 화재가 발생할 테고요. 지구에는 경련이 일어나며 수십 수백 개의 화산이 깨어나 대기 중에 수톤의 화산재가 방출될 것입니다. 충돌 지점에서는 대기 중에 대량의 먼지와 암석이 날아오릅니다. 그런 암석의 일부가 다시 운석이 되어 지구에 낙하해 산림화재를 일으킵니다. 지표면에서는 몇 년에 걸쳐 낮음에도 불구하고 맑은 달밤보다 어두운 상태가 계속될 것입니다. 지구에서는 과거 6,600만 년간 경험하지 못했던 긴 겨울이 시작됩니다. 기아가 일어나 대량의 생물종이 멸종할 테고요. 사람들은 지하 대피소에 몸을 숨기거나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며 폐허로 변한 거리를 헤매게 됩니다. 우리 문명은 이 대변동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실로 돌아올 시간이네요. 이미 충분히 놀라지 않으셨나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대 행성과의 충돌이 현실의 위협이 되지 않아 다행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앞으로도 조사를 계속할 것입니다. 어쩌면 뭔가 재밌는 것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는 꼭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재미있는 화제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을 추천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